죽인다. 메가스터디 강사 같지 않니? 거의 뭐 현우진 정도? 아, 좋네. 이거 좋네. 잘 샀네. 항상 변함없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고맙습니다. 끝난 것 같아. 설마 지금 내가 부채질을 하는 게 우리 부채 얘기하려고 부채질 설마 뭐 그 정도로 하수겠어? 유머 감각. 설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얘기하려고 이거 부채질 원래는 마을이 더워지고 있잖아. 부채를 많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도가 있네. 430억 개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 부채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도입니다. 아니 왜냐면 요즘에 그 뉴스들 엄청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또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어갖고 바로 이 부채 얘기예요. 부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미국 정부의 그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그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는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만들어준 만큼만 정부가 빚을 조달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31조 4천억 달러예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4경 1,500조 원. 얼마 안 되죠? 공은 몇 개니? 나는 이런 숫자는 별로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의 사경을 해결 정도로 이제 부채가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 한 4경 1,5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목에 다 차 있어요. 사실상 올해 초에 이미 이게 도달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지출 막 구조조정하고 불필요한 거 줄이고 그러면서 이 한도에 맞춰서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6월 1일이 되면은 이 한도가 넘어서게 된다. 그때 되면은 우리가 줘야 될 어딘가의 빚을 혹은 이자를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강대국이 원리금을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압 들어가? 경매 넘겨? 미국 땅?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만 놓고 보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부채가 많아도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능력이 되면 어때요? 뭐 많아도 상관없는 거야. 정부의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그 절대적인 규모도 중요한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암덩어리라 치자. 암덩어리. 한 암덩어리가 요 한 1cm 정도 되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사람 몸에 1cm 정도가 있는 거랑 코끼리, 맘모스 몸에 1cm짜리 암이 있는 거랑 차이가 크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그 정부 부채 비율이 한 1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막 200%, 300% 넘, 막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GDP가 커지니까 거기 대비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아까 한 31조 4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GDP를 놓고 보면은 미국이 2022년 기준으로 25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한 달러 기준으로 18조 달러 정도 되고 한국은 한 1.6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 2022년 기준이에요. 세계 G1, G2 아마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한 13위일 거예요. 2018년하고 2020년에 10위까지 올라간 적은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13위. 이거 달러로 환산을 해서 약간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부채 한도를 국회에서, 의회에서 매번 정해줘야 되느냐? 근데 이게 미국하고 덴마크밖에 없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계속해서 법으로 정해주는 나라가. 근데 덴마크는 거의 의회하고 싸움 없이 왜냐하면 처음에 정해놓을 때 뭐 한도를 되게 높게 정해놔가지고 덴마크는 별로 이제 이슈가 되질 않고 경제 규모도 그렇고 미국을 보면은 처음에 그 부채 한도를 잡아놨던 게 1939년에 부채 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얼마였느냐? 450억 달러였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얼마라고? 31조 달러잖아요. 그쵸? 여기 억 달러에서 조 달러로 변했죠. 이거 몇 배입니까? 83년 사이에 698배, 거의 700배가 한도가 늘어난 겁니다. 83년 사이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그래서 1960년 이후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한 것만 몇 번이냐면은 78차례. 그러니까 거의 1년이나 1년 반 시에 한 번씩은 부채 한도 협상 해왔다. 그래서 미국 정부 망한다. 부채 한도, 디폴트 우려. 이 걱정을 지금 80년 넘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3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일 최근에 언제 올렸는지 알아요? 21년 2월에 살짝 올렸습니다. 2.5조 달러를. 근데 이게 지금 1년 반밖에 못 갔다.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당시에 올려줬던 부채 한도를 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 빚 더 내야 돼. 더 허락해줘. 이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되게 빠르게 늘고 있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렇지 않아요? 거의 80년 가까이 계속해서 한 1년 반마다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여줘. 그 말이 뭐예요? 83년 사이에 부채 한도가 700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계속 빚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빚을 내서 돈을 빌려서 먹고 살고 있는 신기한 나라예요. 그게 G1, 세계 최강대국의 현실이에요. 왜냐면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에 한 번도 재정 흑자를 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걷는 게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적다라는 거죠. 항상 더 많이 써왔으니까 가계부로 따지면 우리 가계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야. 군사력도 가장 강하고 GDP 아까 1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강력한 기축통화 달러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달러를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야. 이렇게. 아, 나 돈 빌려줘. 나 미국이야. 그럼 세계인들이 어때? 어우, 제일 안전한 나라 미국. 예, 제가 미국 국채에 투자할게요. 그럼 뭐야? 그게 반대로 미국 정부는 빚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 부채로 먹고 사는 나라다. 왜? 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에서 나한테 돈 좀 빌려달래. 그럼 내가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주는 느낌이에요. 뭔지 알지? 느낌 와요? 안 망하잖아. 망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고 미국이 망하면 지구가 망하는 거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최고 우량한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 이 개념이. 계속 부채 한도를 높여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돌아오는 이자를 못 갚거나 원금을 못 갚거나 즉 원리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다?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돌려막기,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뭐 어쩌겠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달러는 지금 엄청나게 풀려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는 또 가장 안전자산이고 그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달러예요. 여기가 뭐냐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일 위기 때 그리고 경제가 가장 좋을 때 달러는 경제가 좋아도 강세, 위기여도 강세 이거예요. 위기 때 뭐야? 불안해 세상 다 망할 것 같아. 야 원화 위안화 다 필요 없어. 바꿔 빨리 달러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달러가 강세. 근데 경제가 좋아. 호황이야. 그럼 어때? 미국에서 막 긴축할 것 같아. 돈 다 갖고 오래. 막 미국에서 연준에서 막 금리 올린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달러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달러의 스마일 곡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용가리 통뼈냐? 용가리 통뼈 맞지? 근데 과연 이 용가리 통뼈여도 하나도 안 불안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자되는 사건이 바로 있습니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엄청 싸웠어. 그래서 부채 한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 못 높여주겠어. 오바마가 민주당이죠. 그래서 막 공화당이 막 반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협상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던 한 회사가 뭔가 어디다가 도장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신용 등급을 매겨주는 회사, 신평사라고 하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의 국채 신용 등급을 이게 트리플 A가 최고 등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블 A 플러스급으로 한 단계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하나 첨언을 하자면 신용 등급은 그냥 국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다가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급으로 한 단계가 강등이 됩니다. 아니 뭐 그래도 뭐 최고 등급에서 바로 아래 등급이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겠네 싶지만 이게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세계 사람들이 아니 세계 최고의 국가, 최강대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럼 쟤는 진짜 빚 못 갚는 거 아니야?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자체로도 공포가 돼가지고 그때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살이 나죠.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세계 시장 볼 것도 없고 코스피 보면 돼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 다음번 열렸던 게 2011년 8월 8일 아마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였습니다. 요날 장중에 코스피가 7% 이상 폭락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가 장중에 7% 이상 폭락하고 한 3점 몇 퍼센트 종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기가 한 2100, 한 7, 80포인트? 거기서부터 미리 펑펑펑 요게 얼마냐? 한 2000선 도 먼저 깨졌어요. 신용등급 강등되기 전에. 그러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니까 2100 한 7, 8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때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또 펑 떨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장중에 또 한 번 7% 또 떨어졌을 거예요.
펑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 한 1650까지 떨어졌습니다. 400포인트가 2주 만에 날아간 겁니다. 2100 한 6, 70에서 1600 한 5, 60까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이때 8월 월봉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였어요. 월 중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그때 8월에는 한 마이너스 10 몇 퍼센트 됐을 텐데, 그때 현대차, LG화학 이런 대형주들도 8월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35%까지 갔었어요. 월 중에. 그게 2011년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과연 이렇게 팔짱 끼고 안심하면서 볼 수 있을까? 어쩌다 한번 혹은 태어나서 처음 본 당시의 일이었는데도 너무나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혹시나도 이번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2008년부터 증권부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리고 2011년이면은 아마 유럽발 재정위기 터졌을 때였을 거야. 막 그리스가 망하네 안 망하네, 계속 시장은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퍼펙트 스톰까지 몰아치면서 그냥 아작이 났던 거죠.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다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요거를 월봉으로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요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지금처럼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막 3위, 4위, 5위 투자은행들이 망해버리고 막 이럴 때, 그때고, 그 이후에 V자 반등을 하다가 2011년 요게 8월입니다.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때,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뭐 유럽발 재정위기는 뭐냐 하면서 쭉 박스 피었던 거고, 2011년 8월에 월중 최저가가 마이너스 21%, 근데 이제 조금 회복은 해서 마이너스 11.86%로 끝났던 2011년 8월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12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고 미국의 대통령, 미국 의회,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일을 다시 만들지는 않으려 하겠죠. 그래서 5월에 계속해서 열심히 협상을 하겠다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최근에 3월 초에 3월 7일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치, 그러니까 3대 신용평가회사는 S&P, 무어스, 피치, 3대 평가회사 중에 한 곳인 피치에서 2023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임스 매코맥이라는 글로벌 국가 신용등급 책임자가 CNN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우려된다. 물론 이제 겁주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빨리 협상해라, 세계시장 빨리 안정시켜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11년에 S&P가 이렇게 전례 없는 신용등급 강등했던 것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피치, 무디스로부터는 트리플 A라는 최고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재정 덕분에, 재정 때문에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부채 한도도 다다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셧다운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되게 달라요. 미국은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나오지 마, 공립학교도 문 닫아,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문 닫아, 공무원들 집에서 쉬어, 우리 줄 돈 없어, 이렇게 돼요. 그 셧다운의 역사도 있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는 나무위키에서 갖고 온 표인데 엄청 많습니다. 자주 있어요. 가장 최근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요거는 연말 연초였는데 34일간 트럼프 대통령 때 멕시코 장벽 관련된 뭐 예산안 투표가 연기가 되면서 셧다운이 있었고, 뭐 오바마 행정부 때도 있었고, 클린턴 행정부 때, 조지 부시 행정부 때도 행정부가 문을 닫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케이, 우리 줄 돈 없으니까, 근데 약간 대외 채무 있잖아요.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좀 줘야 되잖아. 이거 줘야 되니까 일단 공무원들 월급은 좀 미루자. 공무원들이 일단은 돈 줄 거 없으니까 나오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디폴트가 우려되는 그 시한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그걸 6월 뭐 7일, 뭐 10 며칠, 6월 말 이렇게 늦출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출하기로 한 거 안 하면 되잖아. 다리 짓기로 한 거, 야, 일단 돈 쓰지 마. 콘크리트 붙는 거 아직 붙지 마. 아스팔트, 야, 아직 깔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종 종착지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게 또 하나의 좀 불안 요소예요. 그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 피치, 국가 신용등급 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줬지만, 물론 그렇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강등시키는 건 완전 별개예요. 2019년에도 똑같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예요. 피치에서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은 신용등급 내릴 수도 있다,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니까 일단은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게 제일 싫은 거죠. 미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그 세계 최강대국이 가장 큰 불확실성에 휩싸일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고 혹시나 뭐 출렁이고 급락하고 폭락할지언정 미국은 망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망할 것 같아서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주가가 빠질 것 같으니까 또 다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약세에 약세, 급락에 급락, 폭락에 폭락 이런 게 불거지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한 달 동안 빚을 못 갚을 수도 있고 2달 동안 못 갚을 수도 있다 쳐. 그렇다 한들 영원히 빚을 못 갚아서 예전에 뭐 아르헨티나, 러시아처럼 디폴트,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을 거는 누구나 알아. 하지만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다시 그때와 같은 폭락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세상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망하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텐데 그 인간의 이성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좋아. 미국은 안 망해. 나도 알지. 봐봐. 10년 뒤에 다 회복됐잖아. 뭐 한 1, 2년 뒤에 회복됐던데? 다 알지. 근데 그게 현재라면 판단이 안 되는 거야. 현재라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다 팔아야 돼? 다 손절해야 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한가운데 빠져버리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계열을 더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워런 버핏이 이번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때 또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길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된다. 그걸 믿고 가면 된다. 본인도 미국 경제 시스템 그 성장에 덕을 많이 봤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식 잡설과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